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나한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빨갛고 가렵고 오돌도돌한 염증이 발생하면 홍조 증상과 여드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얼굴에 발생한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오돌도돌한 염증이 발생하면 홍조와 여드름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얼굴이 빨갛고 가렵고 오돌도돌한 염증이 발생하면 홍조와 여드름 증상은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합니다. 얼굴이 빨갛고 오돌도돌한 염증이 발생하면 피부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얼굴이 빨갛고 가렵고 오돌도돌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거나 항히스타민제와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돌도돌한 염증을 여드름이나 모낭염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드름이나 모낭염 증상은 아니고 일종의 염증이며 증상 부위에 수포, 일종의 진물이 있는 증상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 부위에 발생하는 오돌도돌한 염증은 피부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루성이란 뜻이 피지 분비가 아주 많아서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고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증상 부위가 빨갛고 가렵고 열감이 있으며 건조하고 각질, 좁쌀 형태의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인데, 증상에 따라서 증상 부위가 빨갛고 가려운 증상만 발생하기도 하고, 빨갛고 열감, 따갑고 가렵고 건조하고 염증만 발생하기도 하는데, 증상은 조금씩은 다르게 발생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 발생한다면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로 피지 분비가 많아서 평소에 기름종이로 관리할 정도의 증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단순히 피지 분비가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피부과에서는 피지역 제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으며 지루성 피부염으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을 보면 증상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얼굴이 번들거리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수분이 부족한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이 당긴다, 속건조가 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면 한간에서는 몸에 열이 많아서, 상열이 많아서, 또 독소가 있어서 혈액이 탁하여 오장육부 중에 장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등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원인을 진단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런 원인 진단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루성 피부염은 위에 설명드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고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기화열이나 수분 형태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지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물게 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피부 표면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얼굴에 발생하는 붉은 증상은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열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붉은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 증상 부위에서 느끼는 화끈거리는 열감은 피부 내측에 열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끈거린 열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려운 증상은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이 많아지면 열의 발산작용으로 인하여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열이 빠져나가려고 피부를 자극할 때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고, 네 번째, 증상 부위에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건조한 증상은 피부 표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는 수단이 수분인데,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수분 형태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은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서 건조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좁쌀여드름과 비슷한 형태의 오돌도돌한 발진이 나타나는데, 안에는 투명한 액체, 수포, 진물이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무르게 되면 인체의 생리적인 작용은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물이 모이게 되고 물과 열이 합해져서 진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증상부에 각질이 발생합니다. 각질은 진물이 배출되어 피부 표면에 건조된 상태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위의 증상들을 종합해 보면, 지루성 피부염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을 때 피부 표면에 여러 가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 부위에 여드름과 비슷한 형태의 오돌도돌한 발진이 발생하면 여드름이나 모낭염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돌도돌한 발진은 여드름 증상은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 증상 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시는 경우에 한간에서는 아주 많은 음식을 가리게 하고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서 음식은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섭취해도 괜찮으며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많은 음식을 가리게 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치료하다가 치료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치료를 하면서 설명한 것을 주의를 주었던 것을 지키지 않아서 라고 환자 탓으로 아마 치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저는 올바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여 많은 음식도 가리고 일상생활을 절제하면 처음에는 증상이 좋아지는데, 이런 증상들이 3, 4개월이 지나면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처럼 음식을 주의하고 또 절제된 생활을 하여도 증상이 다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치료를 하여 증상이 좋아지면 치료를 잘 받아서 증상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주의하고 절제된 생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주의하고 처음처럼 절제된 생활을 하여도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섭취하는 음식이나 생활에 자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루성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여도 어떤 생활을 하여도 또 어떤 자극을 받아도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치료 중에 모든 음식을 섭취하도록 설명드리고 일상생활에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지루성 피부염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얼마든지 섭취하셔도 됩니다. 치료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체질과 증상을 진단하여 1:1 맞춤 한약 처방을 하여 한약만 복용하는 방법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면 충분히 치료가 이루어지는 증상이니까 치료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